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국제과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국제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제국장 김상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영 위원장님과 이기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문화국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영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진달래 한미국제교류과장입니다. 이선희 문화유산관광과장입니다. 정영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문화국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87촉부터 88촉 세입 예산입니다. 문화국제국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38억 913만 3천 원 증가한 555억 5,233만 9천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사업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 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2쪽부터 117쪽 세출 예산입니다. 문화국제국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81억 2,860만 5천 원 증액된 1,416억 8,30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02쪽부터 106쪽 문화예술과입니다. 하반기 준공 예정인 평택아트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평택아트센터 운영 사업에 총 40억 90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평택아트센터 건립사업 공사비 물가 상승분 반영에 따른 79억 6,586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본 예산 미확보액 및 국비 미교부액 4억 3,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쪽 한미국제교류과입니다. 한미안보동맹 상징시설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변 지역 주민 편익시설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9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8쪽부터 114쪽 문화유산관광과입니다. 팽성생활사 박물관 운영사업에 시설비 8,6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하반기 준공 예정인 전수교육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운영사업에 총 4억 6,898만 2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5쪽부터 117쪽 체육진흥과입니다. 116쪽입니다. 도비 매칭 사업인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에 4억 7,5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직장운동경기부 요트팀 합숙소 이전에 따라 운영비 4억 6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으로는 팽성파크 골프장 조성 1억 5천만 원, 이충 레포츠공원 제1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특별조정교부금 9억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부터 210쪽 주변지역 주민 편익시설 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10쪽 세출 예산입니다. 방음시설 설치사업 보조금 9억 7,200만 원, 예비비 668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국제국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국제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기영 의원님. 예, 이기영 의원입니다. 문화국제국 세출 예산을 잠깐 보면은 기정 예산은 1,235억 5,441만 8천 원, 한 181억 정도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에 1차 추경에 증액이 돼가지고 1,416억 8,302만 3천 원 정도로 기정 예산 대비 14.67%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아까 앞서 뭐 예를 들어서 여러 의원님들이 다른 부서에 대해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예산 자체가 워낙 뭐 어려운 거는 뭐 누구든지 다 아시는 거고 그걸 다 대비해 가지고 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중기 이 계획을 맞춰서 잘 세워야 돼서 뭐 그건 뭐 다 아시는 거고 저희가 2024년도 일에 추가 경정 예산안을 보면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할 건데 2024년도 일에 추가 경정 예산안을 보면은 저희가 얼마 세웠는지 혹시 전체 평택시 전체 혹시 아시나요? 작년 한 2월 달에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일에 추경을 했는데 한 2,250억 정도 추경을 했어요. 2월 달 정도에. 근데 지금 올해는 2025년 일회 추가 경정 예산안이 4월인데도 불구하고 1,485억 정도 약 이 정도밖에 세우지 못하는 이 현실. 뭐 그거는 워낙 재정 자체가 뭐 의존 재원이든 자주 재원이든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국도비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의존은 어떻게 됐든 교부세든 교부금을 통해서 특별 조정교부 마찬가지고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이나 뭐 지방채 뭐 보존 수입 등 내부 여러 가지가 이제 이런 일반회계 중에서 세입 예산이 있는데 워낙 우리가 또 자체적인 예산 자체가 적다 보니까 신규 사업이든 정책 사업이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한계성에 부딪히고 기존에 있는 사업 자체도 그걸 어떻게 저희가 제대로 진행을 할 건지 절감을 할 건지 아니면 줄여야 될 사업이 있으면 줄일 수밖에 없는 이런 거를 각 부서마다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모두 발언으로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신규 편성을 보면 문화예술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택 아트센터 운영 자본적 위탁 사업비 해가지고 한 20억 정도가 돼 있어요. 그리고 광복 80주년 기념 문화사업 뭐 24년도 국고 보조금, 집행잔액 이자 반납금.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뭐 여러 가지 아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다른 전 상임위에서 뭐 다 말씀을 좀 어느 정도 하셨을 것 같고 제가 좀 궁금한 것만 관련 과에 한 두세 가지만 좀 한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보시면은 1페이지에 도시 역사 및 발전 통합 조사라고 있어요. 네. 그럼 1,040만 원 정도가 추경에 지금 계상이 돼서 올라왔는데 요 관련된 게 보조 사업자가 평택문화원으로 돼 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통계목은 민간 경상 사업 보조.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해가지고 통계목을 잡으셨는데 평택문화원이 공공입니까? 민간입니까? 혹시? 저희가 사단법인입니다. 민간입니다. 민간이죠. 예예. 아니 제가 좀 보다 보면 좀 연계성이 좀 있어서 좀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은 이 평택 우리 횡성 박물관 같은 경우는 거기는 위탁 기관이 어디예요? 문화원입니다. 여기는 그러면 통계목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비 위탁 사업비로 이렇게 편성목에 잡혀 있는데 통계목에 그럼 같은 데인데 이게 상이한 부분이 또 있나요 이게 혹시?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문화원이 어디 조례에 공기관으로 이렇게 명시가 된 게 있다고. 그러니까 저도 뭐 예, 그렇게 알고 있고 준 뭐 들었습니다. 네. 공기관으로 좀 돼 있다고 알고 있고 네. 다른데 지자체도 뭐 그런 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보다 보니까 1페이지에 도시 역사 및 발전 통합 조사에 관련된 게 보조 사업자가 평택문화원인데 통계목에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서로 상이한 부분을 정리를 좀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해야지 이 자체가 부서가 다르고 과가 다른데 잡는 거는 평선목은 다르게 잡고 통계목은 다르게 잡고 이런 거는 예산도 뭐 어떻게 됐든 계산할 때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성이 야기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뭐 필요하니까 아무래도 잡으신 건데 거기 이제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좀 여쭤보고 싶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원고비나 인쇄비 뭐 사무관리도 관리비 산출 내역 및 증감 사유에 대해서 이것도 나름대로 증가됐기 때문에 거에 맞춰가지고 뭐 잡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좀 잘 뭐 이 계산할 때 나름대로 잘 잡으셨다는 뭐
특별한 네네. 건 없겠죠. 이거는. 이 법률적으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갖고요. 예. 예. 지방재정법에는 공공기관으로 보고 또 이제 다른 법에서는 이제 민간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법률 자문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일단 뭐 잘 정리를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3페이지 평택 아트센터 운영을 보면 이제 어떻게 됐든 아트센터가 우리가 준공이 9월 달인가요? 한 어느 정도 예상? 네네, 준공이 9월입니다. 네, 9월이죠. 9월이 준공이기 때문에 좀 위탁 관리를 문화재단에서 하나요? 그렇죠? 네네, 저희가 네. 공공위탁 동의안이 네. 가결됐고요.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해서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럼 이 금액이 이번 추경이 한 40억 가까이 올라와 있어요. 계산돼서. 네네. 그러면은 거기 보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가 한 19억 8천만 원 정도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이 자본적 위탁 사업비가 한 20억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네네. 요 보면은 이 사출내역 요구사유 보면은 자본적 위탁 사업비 이제 물품 취득이나 뭐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을 거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경상적 위탁 사업비는 뭐 통상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그럴 텐데, 이 자본적 위탁 사업비 같은 경우는 이 많은 막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아마 조달청에서 등록된 업체에서 아마 할 것 같은데, 네네. 이게 발주부서에서 해라요? 아니면 회계과에서 하나요 혹시? 이거는 이제 문화재단에서 아, 하게 발주처에서? 됩니다. 예, 예. 발주부서에서? 네네. 근데 저는 좀 이게 이대로 쫙 이 조달청에 올라온 게 기본적으로 이 여러 가지가 필요하니까 몇 개든 해가지고 다 올라왔을 텐데, 기준 단가에 맞춰가지고 그 많은 업체 중에서 동일한 뭐 그 단가 안에 들어가 있는 것만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아마 올렸을 거 아니에요. 아, 저희가 이제 그 조달청에 나라장터에 있는 그 물품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예산을 잡았고요.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이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이 총액에 대해서 맞춰서 구매하지 말고 이제 그 적정한 가격으로 이제 일단은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고요. 그 적정 가격으로 해서 이제 물품이 이제 그 낭비되지 않도록 해서 그 절감하도록 좀 해라 하는 말씀을 주셔서 그러니까 계획 단계는 이런데 예, 이게 예. 지나고 나면 이게 남나요? 어느 정도? 잔여 금액이 어느 정도 충분히 일단은 남나요? 좀 약간 한 몇 여유 프로 있게 정도 남나요? 그건 아직 모르겠고요. 여유 아니 있게. 기존에 만약 이런 경우가 있었을 경우에 기존에 이렇게 동일한 비슷한 유사로 세웠을 텐데 그 관련돼 가지고 만약에 100을 세웠으면 거의 뭐 한 99 정도로 해서 남는 게 별로 없거나, 아니면 한 90 정도로 어느 정도 그 범위 안에 들어가서 지금은 이렇게 세웠어도 한 10% 절약을 해서 반납을 하거나 추경 때 이런 경우가 혹시 시에서도 뭐 관련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뭐 그 일은 다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좀 있나 해서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례는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20억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면 줄일 수 있다라고 저는 좀 보거든요. 네, 어떤 기준 단가를 갖고 하더라도 더 나아가서는 뭐 조달청 말고도 우리 시 자체만의 법적 문제가 없다 그러면 뭐 시스템을 구축하든지, 대부분 조달청 단가가 워낙 세다 보니까 이 금액이 크면 클수록 우리 자체의 시스템을 구축하면 충분히 더 좋고 품질 좋고, 그 대신 이제 이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면 개인적인 담당자가 뭐 어떤 업체를 선택하기는 쉽지는 않은 거고, 수의계약으로 네, 맞습니다. 그런 거는 좀 고민을 좀 할 필요성이 있다. 이게 워낙 큰 금액이 각 전체 평택시 전체 부서에 이런 게 계속 반복되면 새는 세수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과연 그럼 여기서 얼마를 삭감을 할까? 이게 우리 의원님들이 감당이 안 돼요. 이 정도로 이렇게 쫙 나열해가지고 조달청 단가로 해가지고 쫙 나열하면 20억 정도 되는 걸 갖고 이거를 얼마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거는 담당 우리 부서에서 정확하게 이걸 네네. 갖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은 해서 반납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이 올해 추경에 삭감이 안 되더라도 네, 최대한 알겠습니다. 절약을 예, 해서 네, 추경에 반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 무형 저기 34페이지 요거 뭐 마지막으로 이것도 뭐 비슷한 건데 요거 하나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형유산 전수 교육관 운영은 요게 이제 한 8월 달이가 준공인가요? 네.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 4억 한 8천만 원, 4억 6천 8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돼서 올라왔는데 여기도 보면은 통계목을 보면은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이전비 해서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이렇게 해서 민간단체로 돼 있어요. 이걸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이거 혹시 전체적인 전수관 운영은? 저희가 아직은, 네. 시설 유지 관리는 저희가 하고요. 직영으로 할 예정이고 운영 프로그램은 기존에 있는 보유 단체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제 문화시설에 대한 전문기관을 위탁하는 걸 또 검토할 예정이고, 여기에 이제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돼 있는 요 이전비는 예. 저희가 이제 그 이전 물품을 다 민간단체에 있는 거를 다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소품에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전할 때 이제 책임도 이제 그분들이 감독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하지 못하고 그분들한테 이제 요 이전비를 들여서 이제 이전할 계획이라서 그 통계목이 민간단체 운영비로 보조할 수 있는 게 이제 요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입니다. 여기도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이렇게 돼 있는데 공용시설 뭐 임산부 휴게실 사무관리실 이건 뭐 공용으로 쓰는 것 같고 2층은 서각장이나 자수장 4개의 업체 4개 저기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서각장하고 민간단체 4개의 민간단체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서각장 자수장 그렇게 들어오는 것 같고 2층에는 서각장 자수장이고요. 1층에 이제 농악하고 민요. 보존회고 1층이 민요 보존회 뭐 대연습장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어떻게 됐든 새로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산 취득을 똑같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트센터하고 똑같은 거죠. 여기도. 네네. 예, 여기도 뭐 동일하게 어떻게 됐든 단가 산정해서 기준 단가대로 편성해서 품목을 다 나열해가지고 들어오셨는데 이것도 최대한 구입할 때 적절하게 잘 구입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약하셔가지고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거 62쪽 방음 시설 관련된 거는 누가? 네, 저희 예. 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 9억 7천만 원 정도, 9억 7,200만 원인가요? 네. 예, 계산을 하셨는데 군용 비행장 주변 소음 피해 지역 중 소음도가 높은 지역. 네. 지금까지 이제 많은 사업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요번에 어차피 요거를 세워서 또 선정을 할 텐데 이 프로세스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고요. 네. 지속적으로 2016년도부터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네. 군부대 지역의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나 단독주택에 그 방음창을 교체해주는 사업이고요. 요거는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근데 사업입니다. 설치율은 어느 정도 지금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예, 기존에 이제 당초 16년도에 예. 그 대상지를 다 선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해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는 송북동의 3익 2차 아파트 정리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북동의 3익 3익 2차 아파트. 네. 25년도 성북도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아파트 위주로만 지금 여기 위주로 그러니까 돼 기존에는 있는데 단독 주택에 대해서는 정리가 됐고요. 됐고요. 지금 네,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남아 있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파트하고 그 단가면이나 이런 게 다 상이한가요? 아니면 동일한가요? 기존 매년 뭘 했을 때 아파트도 다를 것이며 창호를 교체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호를 세대별로 동일한 가격입니다. 단독 주택도 다 동일했고요. 거의 예. 그런 맞춰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어떻게 됐든 뭐 여기 K55나 뭐 K6 주변에는 워낙 저희들도 여기 있다 보면은 뭐 전투기 소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아마 피해는 상당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방음 창호 같은 걸 하면 조금이라도 소음에 있어서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진행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경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보충 질의해 주세요.
이 방음 시설 이게 설치 전에부터 뭐 하던 사업인지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국비는 그러면 다 지원이 끝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그 아파트나 주택 이거 방음 시설 설치하는 거는 지금 10위로만 편성됐는데 네. 이거는 우리가 반영을 못한 거예요? 아니면 원래 이 계획 자체가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원래 물량은 있었고요.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예산이 다 수립이 안 돼서 순차적으로 하다 보면 물량에 대한 이제 뭐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더 비용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 국비가 590억인데 10위가 184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 네. 향후에는 다 우리가 이게 사업을 하는 거로 예산이 돼 있어서 네. 이 부분에서 좀 국비를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라는 고민이 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당초 사업 계획에 대해서 다 지원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건 없고요. 그래서 이제 추가 물량에 대한 건 10위로 반영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상지가 이게 좀 확대된 건 아니에요? 확대는 아닙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게 보면 한 세대당 1,200만 원인데 네. 이거는 그러면 입찰해서 업체를 선정합니까? 저희가 하진 않고요. 아파트 자체적으로 그 업체를 선정을 해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 수리가 끝나면 그 이후에 각 세대별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아파트도 뭐 규모가 틀리잖아요. 평수가 틀리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히 점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100% 10위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목적은 목적대로 관철되되 또 사업비가 좀 절약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질의 좀 그럼 하겠습니다. 이제. 그 아까 우리 이경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도시역사 및 발전 통합조사는 그 내용을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는 대략은 짐작이 가는데 좀 이렇게 딱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도시의 정체성 확립과 비전 제시를 위한 평택의 과거와 현재 혁신을 아우르는 역사, 경제, 사회적 되게 이제 추상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러니까 뭐를 하려고는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건 있는데 이제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의미가 있는 사업이기도 한데 또 이렇게 예산을 보면 이거 가지고 이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또 역으로의 고민도 있어요. 네, 공감 맞습니다. 예, 지난번에 상임위 때도요. 예, 예산이 너무 작지 않냐 그 말씀을 주셔갖고 저희가 재정 상황이 좀 어려워서 예산이 좀 삭감된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 목적을 좀 달성하는 거에 맞게끔 아니면 이제 이거는 일정하게 한번 좀 워밍업 차원이다 이렇게 한다면 좀 이런 계획을 좀 철저히 해서 나는 이런 것들을 갖는 거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평택의 어떤 정체성들을 가져 나가는 건 향후에서 더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뭐 어떤 형태가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꼭 책자 발간이를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우리가 뭐 이렇게 대도시가 돼 나가고 있고 외부에서도 인구가 유입되다고 보면 네네. 과연 평택이라는 게 과연 어떤 곳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이제 뭐 저도 평택은 이런 곳이야 이렇게 딱 정체성이 어떤 거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도 필요하고 또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지리적 조건이나 상황 또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뭐 이런 것들 쪽에서 좀 평택의 정체성들이 좀 확보되는 그런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네. 그리고 아트센터 운영 관련해서 뭐 이경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여기 보면 경상적 위탁 사업비 뭐 주로 사무 관리나 인건비인데 네. 이게 한 19억 8천 돼요. 그럼 여기 본부장이라고는 우리가 지금 문화재단이 조직 개편이 됐습니까? 본부장으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 우리가 사무처장이었잖아요. 네네. 사무처장이었는데요. 지역문화본부, 아트센터본부, 경영지원본부 이렇게 세 본부로 이게 확정이 됐어요? 조직 개편이 됐습니다. 세 개가 되는 게? 예.
그건 그 동의안, 상임위에서 다 동의 받았어요? 네. 이번에 받았어요? 아니면 전에 받았어요? 전에 받았습니다. 고민은 좀 돼요. 본부장을 뭐 이게 아트센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사무처장을 본부장 2명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2분 지금 평택도시공사도 본부장이 전에 1분이었다가 2개로 늘렸단 말이죠. 그렇게까지는 저도 동의하는데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3분으로 늘리는 것이 지금의 우리 예산 상황이나 여러 가지 인력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을 속에서 과연 이게 적절한가? 그러니까 향후에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건 저도 동의를 하는데 지금 시점에 사무처장 1명 체계를 3본부장 체계로 바로 간다. 이게 과연 좀 맞는 건지 이런 고민은 좀 돼요. 근데 또 여기는 그럼 지금 본부장 또 1명으로만 잡아놨잖아요. 이제 이 본부장은 이제 저희가 아트센터 이제 개관하면서 아트센터 본부장. 그러면 또 네. 향후에 또 본부장 인건비가 또 추가로 들어가요? 아, 이미 들어갔어요? 그거는? 아니 이번에는 아트센터 관련된 것만 저기 계상을 했고요. 이해 추경에 이제 추가 인력에 대한 게 또 계상이 그래서 됩니다. 하여튼 저는 그런 문제 의식은 좀 던져요. 지금 체계에서 1사무처장 체계에서 3본부장 체계로 과연 가는 게 적절한 건지에 대한 물론 좀 재정의 여유가 있고 이런다면 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고 여기 보면 뭐 제 여러 가지 뭐 수당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나는 뭐 문화재단이나 관련 부서에서도 꼼꼼하게 나름대로 검토하고 뭐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을 거라고는 판단을 하는데 저희도 이제 뭐 일반적인 시기에서는 크게 뭐 잘 하셨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오히려 지원해드리는 입장에서 좀 예산을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시기가 이제 워낙 어려워서 뭐 몇백만 원짜리도 예산을 못 세우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거의 합쳐서만 40억 지금 자본적인 지출까지 따지면 40억이 되는 예산을 세우는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다는 부분이에요. 뭐 저희도 그리고 뭐 여기 기획 공연료 같은 경우도 8천만 원짜리 2건이 있고 또 5천만 원짜리 1건이 있고 이런데 뭐 이런 공연을 할 때도 당연히 우리는 그 입장료를 받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한 세입의 부분도 어찌됐든 뭐 우리가 공적인 기관이라 사업성을 목적으로 하고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도 수입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출자 출연 기간도 이런 물품을 살 때 그 조달청에 반드시 조달청에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금액이 이상이면 저희도 예, 출자 출연 조달청에 기간도요? 같은 법을 적용하는. 한번 그거는 확인을 좀 해서 예, 예. 근거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네네.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조달청 단가와 또 우리가 일반 입찰 방식으로 해서 또 한 단가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뭐 각각의 인테리어를 발주하는 것과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비용이 여기 쭉 잡혀 있어요. 제가 뭐 이걸 그러면 이 인테리어를 각각의 건으로 계상하는 방법과 통으로 이걸 인테리어를 발주하게 되면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응? 뭐 과연 이 인테리어 비용이 이 각각의 갖고는 뭐 위치가 있으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뭐 이건 이 정도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전에 의장 했잖아요. 의장실 손 거의 안 댔단 말이죠. 그 아주 뭐 제가 이제 다른 의회도 가보면 좀 비교가 되거든요. 그래도 우리 예산이나 이런 속에서 그걸 기묘한 부분이 아니다. 또 이 정도면 해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우리가 격에 맞게끔은 할 필요는 있는데 그게 또 나름대로 화려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뭐 그렇게 짜진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하여튼 그런 뭐 통합 발주를 하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고 또 이제 공연을 하려면 필요한 또 필수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 보니까 피아노가 한 5억 잡았더라고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예산을 너무 또 짜게 짜다 보면 나중에 추가로 뭐 교체를 해야 된다. 왜 그때 너무 좀 우리 수준 사양보다 예산이 없어서 뭐 이렇게 해서 뭐 몇 년 후에 교체를 해야 된다. 이것도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부분들 속에서 종합적으로 좀 고려하고 향후에 교체나 이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게 뭐 제가 건건이 다 뭐 포토존도 500만 원 뭐 3개 있고 한데 포토존을 뭐 만드는 것도 필요한데 그 포토존의 디자인이나 실제 내용을 어떤 걸 담을 거 아니야. 앞에 분명히 평택에 무슨 정체성 얘기하는데 어떤 것들을 담을 거냐. 저는 뭐 사실 평택 원래 평화의 전당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아트센터로 이제 뭐 대부분의 흐름들이 그렇긴 하지만 평택이 여러 가지 우리가 뭐 미국에서 의회에서 청문회를 하거나 그런 거 보면 평택 기지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안보의 중요성도 있고 또 그게 역설적으로 따지면 우리한테는 평화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1차적 타격 대상이 될 수 있는 곳이 평택이라고 하는 건 뭐 그 중국을 그든 북한을 보든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평택이 그 가장 중요한 안보적 1차 목표는 평화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일이 발생 혹시 하게 되면 뭐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지향하는 점들을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 이게 무형유다 전수교육과 관리 국비가 보면 그 16페이지 설명서 16페이지에 보면 건설사업 관리 통합 발주를 통해 15억을 5억으로 절감되어서 그 최종 사업비 225억 책정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른 공사비는 물가 상승에 의해서 공사비는 증가했지만 이 부분은 절감했다고 하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뭘 감리비입니다. 감리비를 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감리부를 세 개로 통합해서 통합 감리를 발주를 해서, 발주해서 예. 그거를 예. 5억으로 네, 네. 해결했다 이런 예, 얘기죠. 예, 예, 예. 그러면 그런 부분이 감리에 있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향후에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검토를 좀 해보세요. 네, 이게 네. 뭐 10억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그런 부분 뭐 잘 하셨다. 근데 이제 또 감리의 부분에 또 허점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없이 네, 네.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하고요. 그다음 한미 안보 동맹 상징시설 조성 사업 이거 뭐 저번에 약속한 대로 도비를 받아 오셔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뭐 고민이나 평택이 갖고 있는 뭐 한미 동맹에 대한 부분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서는 저도 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리고 한편에 이제 걱정되는 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사업의 측면이 크기 때문에 그 도비만이 아니라 좀 국비도 좀 이게 받아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한미의 관계고 주한미군이 그때 추모하게 되는 것이 뭐 평택만 지킨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또 경기도만 한 게 아니라 뭐 대한민국 전체 속에서 미군이 희생하고 또 헌신한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 속에서 또 동맹을 의미를 좀 또 가치를 좀 공유할 수 있는 작업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좀 국가적인 지원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좀 건을 해서 우리 또 시 예산도 줄일 수 있는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좀 상징성을 갖는 그런 것으로 좀 나가야 되지 않냐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다음에 이거는 향교사원 활성화 사업 도입이 있는데 이게 기존에는 진위향교만 진행됐던 게 평택 향교도 같이 해서 예산이 늘어났다고 설명하셨는데 어제 평택에 2개의 향교가 있으니까 적절하게 그 지원들이 이루어지길 바라요. 그 자리에서 제가 보면 그 한쪽만 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제기나 이런 것도. 근데 그거 뭐 얘기해서 다시 수정을 해서 이제 예산을 반영했는데 각각의 그 향교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주신 거 뭐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끝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팽성 파크 골프장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게 이 토지가 누구 소유예요? 현재 시유지도 있고요. 일부 민간인 토지도 있습니다. 민간이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이게 지금 보면 여기 보상비가 12억 5천 정도 잡혀 있어서 저는 이게 이제 우리 그 공원 묘지라 시 유지만 있는 줄 알았더니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나와 있나요? 자료가 있나요? 그거 별도로 별도로 제기를 하겠습니다. 예. 보고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 파크 골프장은 언제부터 이거 계획을 잡은 거예요? 팽성 거 말씀하시는 네, 그렇죠. 팽성. 지금 계획은 작년부터 현재 공고 묘지 조사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파크 골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그 늘어났어요. 그래서 뭐 여러 곳에서 그 조성 요구들이 있으니까 우리 적절한 그 유일부지가 있으면 해서 뭐 빠른 시간 내에 조성될 수 있는 것들은 좀 빠르게 조성하는데 좀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데도 지금 진위 말고 현재 조성이 뭐 되고 있는 데가 있나요? 현재 5군데를 이제 추진하고 있고요. 팽성도 있고 그 청북에 있는 옥길리에 있는 그 하늘빛 호수공원에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 번제 그린공원 그리고 통복도에 있는 하수 처리장 있죠. 이제 거기에 대면 그 상부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군문동에 그 장례식장 옆에 거기도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총 5개를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전국 대회를 할 수 있는 54홀에 대해서는 입지를 현재 모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손학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손학명 의원입니다. 우리 문화국이 올해 그 본예산 1,243억에 지난해보다 한 164억 증감을 본예산에서 증감을 했고 이번 1회 추경에 181억 증감한 게 맞나요? 뭐 문화 쪽으로는 사실 뭐 비용이 많이 이제 발생이 되는 줄 알고 있지만은 평택시에는 체육 시설이 사실 많이 부족해요. 현재로서는 물론 이제 문화 관광 쪽도 뭐 발전을 더 해야 되겠지만은 체육 시설이 많이 부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체육인 동호회 분들이 뭐 축구장이라든지 뭐 야구장 뭐 이런 또 뭐 족구장 뭐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게 많고 또 방금 뭐 유승열 의원님이 질문하셨지만은 연세 드신 분들이 운동하고 있는 파크 골프장이나 게이트 볼링장 이런 부분도 조금 많이 부족해서 뭐 우리가 미팔군을 이제 유치를 하면서 팽성 쪽에 어떤 그 경제성이 굉장히 밝아질 줄 알았는데
뭐 미군이 지금 뭐 의정부 쪽에서 이제 철수를 하면서 그쪽도 상권이 많이 죽었지만은 아직까지는 팽성 쪽도 그렇게 뭐 상권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문화부에서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지 그런 내용도 좀 챙겨봐 주시고. 그 아트센터 운영은 그 연간 한 40억 정도 현재 그 비용 산출을 하신 거죠? 이게 이제 뭐 직기로 다 포함해서죠? 네네 맞습니다. 그럼 연간 인건비만 어느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까? 연간 인건비만?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연간 인건비 한 67억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예술단까지 포함해서 67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67억이요. 네네. 그럼 연간 대관료로 수입을 보려면은 입장료하고 뭐 대관료를 해서 입장료 부분에 몇 프로가 평택시에서 그 수익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행사 티켓 발행할 때. 그 금액에 따라서 이제 행사 내용의 이제 그 티켓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요. 전년도에 저희가 그 수입으로는 14억 정도 그 재단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럼 평택시에서 뭐 대관이나 티켓 발행 수입을 공제를 하더라도 기본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연간? 네네. 그래서 이제 기획 공연 좀 그 유명한 공연을 유치함으로 해서 또 수입도 늘리고 또 인지도도 저희 그 아트센터가 이제 개관하면서 인지도도 향상이 돼서 그런 많은 이제 관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게 전체 금액이 한 1,300억 정도 지금 아트센터 건립비가 한 1,300억 정도 되는데 국비가 한 750억, 도비가 51억, 시비가 한 500억, 시비가 굉장히 많이 지금 늘어났어요, 투자액이. 그래서 네네. 그 마무리 단계 지금 공정률이 한 75% 정도 되죠. 네네. 75%. 마무리 좀 잘 해주시고 올해 개관을 해서 우리 평택 시민분들이 연말에 그 공연을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연말까지? 저희가 12월 그 말에 12월 중순경에 이제 준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준공식에 그 시민들을 초청하고 또 단체나 다 초청을 해서 네. 그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뭐 준비를 잘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기록과 한 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 미군 전사자 추모시설 건립에 있어서 지금 내리문화공원 거기다 시설을 추가로다가 토지 매입을 해서 하는 건가요? 이 공원 부지에 하고 고정 있습니다. 공원부지 내에다가 네. 건립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내리문화공원 전체 면적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과장님? 네, 3만 평 정도로 알고 네? 있습니다. 3만 평 정도로. 3만 평. 네. 이 주모시설이 한 1,120평 정도. 1,130평 정도 네, 들어가는 들어갑니다.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전액 아까 이승용 의원 질문했지만 도비로만 시설비를 받으신 건가요? 국비 네. 지원은 받을 수 없고. 아니요, 국비를 받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노력하고 있어요? 네, 지금 그 특별 교부금을 해서 이번에 이제 20억 확보한 셈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국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뭐 국비 받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능력이 좋으시니까 충분히 해내리라 생각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거기 한미 안보동맹에 보면 보상비 3억이 있잖아요. 이미 기확보액. 네. 예. 이거는 실제적으로 확보한 사항이 아니고요. 그 공원 부지에 대한 공시지가 토지 매입, 그러니까 토지 비용에 대한 걸 산출한 금액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표기한 내용은 그러니까 투자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 매입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그 공원 부지에 대한 가액을 산출해서 넣은 겁니다. 그럼 실제 이건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잖아. 집행은 아니고요. 네.
그럼 나중에 반납해요? 아닙니다. 산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56억인데 지금 여기 표에 보시면 59억으로 계상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저희가 투자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 매입에 대한 사항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기재해 놓은 겁니다. 실제적인 시설비는 56억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우리 아트센터는 언제 준공이에요? 건물은 언제 건물은 준공? 9월에 준공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9월에 준공이면 하고 이제 9월에 입주할 거 아니에요? 입주는 못 하고요. 어. 이제 건물만 준공이 되는 거고 그 외에 이제 아까 우리가 추경에 세웠던 이제 집길이나 이런 게 다 이제 아니 아니 제가 네. 궁금한 게 뭐냐면 네. 그럼 여기에 지금 인건비나 이런 게 책정돼 있잖아. 아시스턴스 운영. 네네. 예. 그럼 실제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개월 수가 많냐 이거죠. 지금 한 보통 6개월치 계산을 했는데 이제 미리 물론 이제 준비를 하는 기간이 그렇죠. 필요하지. 준비해야 근데 돼요. 이제 그게 예. 실제 저희가 여기 4월도 있고요. 그러니까 7월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전체가 6개월이 아니고 4월에 또 필수 인력이 있고 6개월 필수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분해서 4월에서 6월로 인건비를 책정했습니다. 그건 정리해서 좀 주십시오. 네네네. 예. 어떤 분들이 4월이고 어떤 분들이 7월. 네네. 이게 왜 자꾸 이래.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국제군수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시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